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요소가 또 중요할까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 농인분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조명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야매 집들이 시각적인 게 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하고 싶었던 건 벽면도 다 좀 예쁘게 바꾸고 싶었는데 그때 벽면 진짜 휘황찬란 막 초록, 형광초록, 형광주황, 형광노랑 막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농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디자인 쪽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든 조명할 때도 기도할 때 보통 간주 가면은 저희는 불을 끄면 기도하고 불 켜면은 아 기도 끝났구나 하고 들고. 그 저희가 이제 뭐 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침묵 기도를 할 때는 혼자서 이제 한국말이다. 그럼 이제 한국말로 이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머릿속으로 가상의 그 수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어. 그거 이렇게 혼자 수화하시면서 기도하는 분들 몇 번 봤어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수화. 그렇죠. 언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언어다. 그죠. 한국어랑 수화랑 완전히 다른 개념의 언어인 거예요. 그 처음 소개하실 때 3개국어 할 줄 안다고 하셨을 때 저는 꼭 수화를 포함을 해요. 막.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수화를 언어로 인식을 하냐 아니냐 거기서 많은 차이가 생겨요. 수화가 하나의 언어다 이러면 아 수화가 언어야? 그럼 영어라는 사람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문화가 다른 것처럼 또 아프리카 말을 하는 그 각각의 나라가 문화가 다른 것처럼 언어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바뀌잖아요. 농인들도 그들 고유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특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막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하게 되는. 방금 문화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영어, 한국어 다 하는 사람, 뭐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격이 바뀐다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 영어 쓰면 괜히 막 더 말을 오버하고 막 프리하게 되고 한국어 쓰면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지금 본인은 어떻게 보면 한국어도 하고 수화도 하잖아요. 성격이 달라져요? 표정이 진짜 바뀌어요. 표정. 한국어를 할 때는 이렇게 좀 무표정으로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수화를 할 때도 어떤 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죠. 바뀌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한국어를 할 때랑 수화를 할 때는 완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엄청 솔직해진다 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언어잖아요. 추상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도 다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기 때문에 좀 숨기거나 이런 말들이 많이 없다 해야 되나? 되게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 나 너 좋아! 막 이렇게. 그럼 약간 문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까 사역자시니까 설교를 할 때 네. 수화로 설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보통 저희가 그 TV에서 보면 이렇게 그 오른쪽 밑에 조그만하게 그 수화 통역하시는, 통역하시는 분들 네. 그 보면은 이렇게 입 모양으로 같이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국말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면 수화 진짜 못하시는. 그분들이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수화 노래할 때처럼 그거랑 똑같은 수화를 한다? 입모양대로 자기가 수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수화가 아니라 한국어를 자꾸 수지 그렇죠. 수지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화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수화 통역 많이 하지만 할 때는 거의 입모양 안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에서 밑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농인분들은 저거 보면서 약간 별로 이렇게 그런 방송이 많겠네요. 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 아버지랑 같이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제가 여쭤보죠. 이렇게 저 사람 수화 어떠냐? 아빠 나 저거 안 본다고. 제 옆에 자막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아예 수화 방송 통역. 그러니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좌측 하단에. 심지어 뉴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공신력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PD들은 수화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수화통역사다 하면 그냥 델다 넣는데 수화통역사 중에 그렇게 좀 방송에 나갈 정도 아닌 실력인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제 생각엔 그게 원인이 수화 노래로 수화를 시작하셨기 때문 아닌가? 발표해서 없애야겠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청각 장애인, 농인 완전히 달라요. 왜? 청각장애인이랑 농인이라도 다르다고?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요? 청각 장애면 청각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귀에 문제가 있구나, 안 들리는구나. 그럼 들리게 해줘야지. 그러고 잘 들려서 말하게 해줘야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약간 아까 말한 농정체성? 네, 얘 약간 좀 반대. 반대되는 네, 맞아요. 그런 거겠네. 맞아요. 농인이면 수어를 쓰는 그냥 다른 농인, 다른 문화의 사람들. 그러면 도와줘야 될 거는 수화를 할 수 있게 수어 통역사 아니면 수어 방송, 뭐 수어로 여러 가지를 대체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듣게 해줘야 된다. 인공화학 수술하고 보청기 끼워주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듣게 해줘서 구화를 배우게 해서 청인처럼 돼야 된다. 이게 청각장애인. 근데 그 인공 와우 수술 얘기하시니까 그 저희 옛날에 그 작가들 한번 그 사전 인터뷰 하셨을 때 인공 와우 수술 뭐 얘기를 뭐 하셨다고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맞아. 뭐 그게 뭐 어떤 문제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공화학 수술의 문제점은 아마 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성공 확률이 반반. 근데 수술하는 그 과정이랑 그 대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되게 엄청난 수술인데 그 인공화학 수술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성공 확률이 반반인데
책임져야 될 건 굉장히 많거든요. 기계도 엄청 비싸고 수술비도 지원 받는다 해도 유지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를 무조건 시켜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이렇게 귀가 안 들린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요.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해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청력이 매우 낮다. 청각 장애인이다. 얘기를 해주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안하는 건 그러면 들리게 해줘야 된다. 인공광 수술을 받게 해라. 인공광 수술 요즘에 지원 많이 받고 이렇게 해준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수화로도 할 수 있다. 농인으로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길을 아예 부모님은 전달을 수술하지 못해요. 않고도 수술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게 엄청나게 절망이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들리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는 있는데 이런 수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도 수화를 배우고 가족들 다 수화를 배우고 수화로 소통하는 집이 돼서 이렇게 다 같이 농인으로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선택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어라는 측면에서의 수화를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의 언어라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쓰는 이런 뭐랄까 한국어 수화? 뭐 미국에서 쓰는 뭐 미국 뭐 중국 가면 또 중국어 수화 이런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나라별로? 235개국의 그런 수화가 다 따르는 건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도 가본 적 없어서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그 언어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수화가 만들어지고 일본 농인들이 모이면 일본 농인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나라 말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다. 완전히 다르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수화가 다르고 막 쓰는 단어도 진짜 다르게 생겼는데 문법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문법이 어떤 거냐면 그럼 수화로는 크게 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막 흥얼흥얼거리고 막 약하게 말하고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 하는 게 다 수화 문법에 표현되는 건데 그런 것도 표현. 왜 억양이나 아니면 막 그 목소리 톤 높낮이 그러니까 반언어적인 좀 그런. 그쵸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반언어적인 반언어?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음성 언어의 어떤 특징이 나도 가오가 있으니까. 사투리 있나요? 사투리 있어요. 오. 네, 서울에서만 쓰는 수화, 뭐 부산 수화 다 좀 조금씩 달라요. 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저희는 이제 딱 말해보면은 혹시 그 뭐 세터민이세요? 아니면 뭐 전라도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고향이 그러니까 어디세요? 그러니까 수화를 딱 했는데 혹시 경상도 분이세요? 이렇게 딱 쓰는 단어가 좀 다르다 하면은 바로 티가 나겠죠. 느낌이 오는 거 네. 있구나. 그러면 저희 딱 그 말투 보면 뭐 애기 말투다. 우리 그 말투가 어르신 같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말투라는 게. 혹시 그러면 뭐까 수화도 네. 딱 누가 보면은 뭐 수화를 어디서 뵙길래 저렇게 수화가 애 같아. 아니면 이렇게 애늙은이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있어요. 그게 억양이나 이런 것도 표현되듯이 제가 지금 사역하는 데가 다 어르신들인데 그 전에 제가 학교에 있어서 한 유치원생, 초등학생, 막 중학생 이런 애들이랑 놀다 왔거든요. 걔네들이랑 쓰는 수화를 가지고 이제 통역하려고 통역을 딱 했는데 어른들이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투가 어리냐? 이 수화 뭐냐? 이 수화는 대체 뭐에 쓴 거냐? 이런 거 표현한 거다. 약간 신조어 같은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윤철을 부르고 싶어. 윤철 이름을 다 일일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너무 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표현하는 수화 같은 게 다 있나요? 이름을 사람마다? 어떻게 부르냐?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자기 얼굴 이름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걸 수화 이름, 얼굴 이름이라고. 얼굴 이름. 얼굴 이름. 얼굴 이름이 뭔 말이에요? 수화로 된 나의 이름인데 그걸 얼굴 이름이라고 해요. 그냥 말이 얼굴 이름인 거예요. 네, 얼굴 이름. 물어볼 때 수화 표현도 이렇게 얼굴 이름 이렇게 하거든요. 얼굴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혹시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가 나 오늘 방송하고 왔어. 거기 뭐 윤철이란 오빠가 있었는데 할 때 딱 얼굴 이름. 근데 대부분 그 점 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딱 보이는 게 눈 위에 점이거든요. 그럼 점 있는 남자에서 보통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남자라는 게 남자는 이거를 세워요. 그쵸. 네, 여자는 이걸 세우고. 아까 이렇게 했잖아. 그럼 만약에 점 있는 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농인이기 때문에 뭐 갖는 패턴 아니면 집의 어떤 모양 뭐 이런 거 그런 게 또 있나요? 탁 트인 공간이 좋다라는 것도 있고 거울이 되게 많은 집도 봤어요. 거울? 네, 여기저기 막 거울이 붙어. 이게 뭐 누가 나를 부르면은 이 거울을 통해서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쪽에 저쪽 멀리 있는데 제가 여기서 했는데 저쪽 거울에 보인다.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있을 때 부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럴 때 저희 집에서는 막 저쪽에 있는데 일어나서 가서 부르기가 귀찮잖아요. 그럼 막 뭐 던지고 옆에 있는 거. 뭘 던진다고? 근데 해결 방법이 너무 이게 타협점은 없었나요? 이런 이상한 거 아니고 이렇게 휴지 해서 던지고.
집에 이렇게 TV 볼 때 소리 없이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소리 없이 TV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해야 되나?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TV 끄고 소리 없이 봐도 저희도 그냥 다 소리 없이 보고 있어요, 한참. 근데 한참 보다가 잠깐만 소리가 없네 이렇게 키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문화도 다르고 띵동할 때도 이제 다른 농인분들 사는 집에 깜빡깜빡 하거든요. 초인종 띵동이. 저희는 네, 그 불빛이 띵동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대신에 그쵸. 그거는 따로 어떻게 뭐랄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맞아요. 기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청인으로서 뭔가 농인들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인분들도 뭐랄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너무 이게 조심을 하면 오히려 그게 결례가 있을 수가 있고, 왜 이렇게 그냥 나는 대해줬으면 좋겠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반대로 너무 배려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선이 다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막 수학 배웠다고 하면서 막 장난치는 거? 손으로 장난치려고 하는 거?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막 공공기관에서 제가 그냥 지하철 타고 있었어요. 애들이랑 수학을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막 귀엽다는 듯이 저희를 보면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놀린다. 그 외국 나갔을 때 쉽게 말해서 그 영어 막 한국말 흉내내는 레이시즘 그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외국인들이 뭐 김치 좋아요 막 이러면서 강남 스타일 최고 막 이런 야, 그런 느낌인 거지.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확 갑자기 네, 와서.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지. 내가 크게 말하면 들리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와. 이게 왜냐면 조심스럽게 말하세요, 그것도. 되게 막 혹시- 결례가 될까 하면서 혹시 크게 말하면 들리세요? 막 입모양 크게 하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좀 좀 조금, 설명하면은 이해해 주시긴 하지만 뭔가 좀 오해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저도 사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같이 더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너무 우리가 솔직히 청인으로서 살다 보면 농인을 대하는 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하면서 아마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농인이고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좀 살면서 어떤 힘들었던 이런 게 좀 아니면 너무 좀 아쉬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그런 걸 좀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농인이라서 힘들다는 거는 막 크게 엄청 사춘기를 심하게 겪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괜찮았는데 아니면 지금 제가 이런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영향을 줬던 경험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엄마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농인이라는 점 때문에 밖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약간 그 사람들이 좀 오해하거나 약간 농인이면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선? 아니면 좀 불편함을 아버지가 좀 불편함을 겪을 때 그때 되게 좀 이거는 화가 나겠네요.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뭐 어디에 꿀리지 않는 전혀 진짜 훌륭한 분인데 엄청 똑똑하시고 근데 뭔가 소리로 막 말하고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뭐 종업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막 말을 하면은 또 전화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서비스다 이런 거는 아버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볼 때 약간 이거는 아버지가 뭔가 못나서가 아니라 거기 사회에서 준비가 안 돼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사회에서 좀 이런 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앞으로 게스트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는 우리 단골 질문 하나씩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찬양 소리에게 수아란? 수아란 말이다. 잠시만요. 좋아요. 좋은데. 이제가 진짜야. 이제 진짜야. 끝이 아니구나. 기다려. 근데 너무 끝이 아니라기엔 말이다. 말이다. 왜냐면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수화를 하고 있으면 천사의 언어다. 사랑의 언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오히려 이런 막 말 그렇게 막 전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특별 취급하지 마시고 그러면 뭔가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오해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언어다. 농인들이 쓰는 담백하게 언어다. 그냥 언어다. 언어다. 다른 말이다. 저한테는 더 특별할 일이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말인데 좋은 말이다. 그러면 투와 더 말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 선물 뽑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없고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출연료 페이 대용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경품들이 있기 때문에 잘 뽑으시면 좋은 게 있어요. 자, 마음에 드는 걸로. 네. 자, 펴- 네 펼쳐서 보여주세요 앞에. 오! 코로나19 필수품! 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이제
아스미 저는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제가 누를 끼친 거 아닌가 너무 걱정되고 편집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네요. 저는 사실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난하게 떡볶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잠시만. 어쨌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훈훈하다. 훈훈해. 좋아 좋아. 그러면은 마지막 한 김에 마무리 멘트까지 해주세요. 많이 마무리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야매 집들이